모두 면접 합격률은 100%였고 지방 국립대 출신이 같은 어학 점수도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면접 질문 리스트와 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 요령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파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훈이에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경험을 토대로 이직 꿀팁과 함께 경력직 면접 질문 리스트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까지 총 3군데 입사 지원을 했었고 3곳 모두 면접 합격률은 100%였습니다. 저는 인서울도 아니고 지방 국립대 출신이고요. 토익과 같은 어학 점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는 스펙으로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이직 꿀팁들은 또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공유해 볼게요. 먼저 이직 의사가 있다면 자기소개서는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놓고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등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업이나 헤드헌터들이 이력서를 볼 수 있거든요. 이때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까지 준비해서 함께 업데이트하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업데이트 해놓고 기다리면 헤드헌터를 통해 연락이 오는데요. 저는 업데이트하고 한 2주 뒤에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보통 헤드헌터를 통해 입사하면 더 합격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에서 헤드헌터에게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믿을만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제가 면접에 합격을 하고 입사를 해야 헤드헌터도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보통 연봉의 10% 정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헤드헌터들이 제가 합격할 수 있게 최대한 도움을 주신답니다. 면접 예상 질문과 회사에 대한 이력, 매출 등과 같은 정보들을 정리해서 공유해 주기 때문에 더 수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면접에 대한 꿀팁들을 드리자면, 면접 때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인 것 같아요. 담당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면접 시 부정적인 유형 리스트 중 1위가 주의가 산만해 보여서, 2위가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인데 이 1, 2위가 0.4% 차이로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통 질문의 답에 자신이 없을 때 면접관님들의 눈을 잘 못 쳐다보게 되는데요. 그럼 면접관님들은 바로 캐치하세요. 제일 좋은 건 예상 질문들을 미리 취합해보고 그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해서 최대한 면접 볼 때 떨지 않고 말하는 게 좋지만, 정말 예상 외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면접관님들도 완벽함을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면접에서 제일 처음 질문이 자기소개일 텐데요. 자기소개는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기회로, 주요 포인트는 업무와 연결되는 자신의 장점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때 수치화시키면 더 좋은데요. 예를 들면 판매율이 150% 올랐다, 반응이 좋아 10만 개 리오더를 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좋습니다. 이때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관련해서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본인의 경험 바탕 위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거짓말했다가 추가 질문 받았을 때 머리 굴리는 게 보이면 바로 티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멘트는 자신보다 자신의 배경을 더 많이 설명하거나 시시콜콜 지난 일을 모두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특히 경력직 면접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직이라면 필수 질문 중 하나가 이직 사유인데요. 여기서는 또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야근이 많아서요, 사수랑 성격이 안 맞아서요와 같은 답변일 텐데요. 이직 사유를 묻는 이유는 회사에 도움이 되고 오래 일할 사람인지, 또 회사의 혜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럼 제가 했던 답변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지금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도 배울만 하고 또 많이 성장했지만 저의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 비전 있고 또 스스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큰 조직에서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땡땡 회사에서 땡땡 직업군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잘 맞는다 생각되어 제가 해왔던 전문 분야라 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답했을 때 다 끄덕끄덕 하시고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 직장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은 다 빼지고 긍정적인 내용만 넣으시는 게 좋아요. 면접관님들도 사람인지라 야근 많고 상사 때문에 고통받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경력직이면 주된 성과와 같은 업무 능력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외 다른 질문들은 제가 PDF 파일로 정리한 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면접 질문 리스트와 그 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 요령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파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이 끝나면 면접관님들이 질문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고용인이 면접자에 대해 탐색할 권리가 있듯이 자신도 회사를 알아보는 시간이므로 회사에 대한 파악은 물론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이때 해야 할 질문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질문은 회사에 대한 관심과 업무 부분에 관한 질문인데요. 회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질문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있는지, 이직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휴가는 잘 쓸 수 있는지에 개인적인 욕심이 담긴 질문은 삼가해야 하고요. 급여나 복지, 근무시간, 휴가에 대한 질문은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 보류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사실 마땅히 물어볼 게 없어서 업무의 흐름, 배치될 부서의 인원 정도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이 다 끝난 후에는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멘트를 하면서 면접을 마무리하면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말고 더 다양한 예상 질문과 효과적인 답변 요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면접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꼭 원하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